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해 전주 영화제에서 보고 정말 위로를 얻은 것 같은, 그리고 오래된 극장에 가서 영화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었는데, 오늘 시네큐브에서 보신 여러분들 감상 어떠신지 정말 궁금하고요. 여기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저희가 마이크를 손으로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부터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얘기하는 동안 올려주시면 질문을 나중에 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들, 국도극장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다섯 배우님과 감독님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쓰고 연출해주신 전지희 감독님하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동희 배우님, 이한희 배우님, 신신혜 배우님, 이상희 배우님, 김소아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를 다시 한번. 그리고 신신혜 배우님이 여러분이랑 같이 영화 보셨다고 들었는데 화장실에 오셨다. 박수. 네, 그럼 저희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스크를 벗을 시간이에요. 네. 제 옆에 계신 감독님부터 한 분 한 분 인사말부터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도극장 연출을 한 전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도극장에서 기태의 동창생 왕영은 역할을 맡았던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도극장 주인공 기태 어머니 역을 맡은 신신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태 역을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씨인데요. 저도 제 이름은 잘 모릅니다. 네, 그냥 오씨로만 출연했던 배우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태형 희태 역을 맡은 배우 김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까지 다 보셨으니까 잘 찾아보면 이 중에 주윤발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제 옆에 계신 감독님부터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감독님 첫 장편작 연출작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놀랍다고 생각한 게, 네. 저는 약간 이게 되게 이미 옛날 것이 돼버린 것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만든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모르고 감독님 첫 장편 연출작인지 모르고 봤을 때는 나이가 많은 분이 만드셨나 보다. 네. 삶의 경험이 있으신가 네네.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적지도 않습니다만. 그리고 네네. 나이 많지도 않잖아요. 네. 죄송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지나간 것들, 옛 것이 돼버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애정이 담긴 영화를,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글쎄, 제가 의식은 하지는 못했는데 제 성향이라든지 그런 게 묻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나는 뭔가 옛날 게 좋아 이렇진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뭐 신문물, 이렇게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잘 얘기를 설명을 들어도 모르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생각해보면 아날로그적인 걸 더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다른 네. 어떤 젊은 감독님들보다도 기대되는, 감사합니다. 개성을 엿볼 수 있을 것만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 사실 감독님만의 그런 어떤 감성이나 이런 거를 거기에 딱 맞는 연기를 해주신 배우님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화가 정말 이 영화만의 어떤 온기와 감성을 가진 영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호연을 펼쳐주신 배우분들께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일단 기태를 연기하신 이동희 배우님부터 이거 여쭤볼게요. 근데 사실 이동희 배우님이야 지금까지 필모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캐릭터를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얼굴을 한 캐릭터를 다 열심히 연기하신 걸 아마 다들 아셨을 텐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맨송맨송한 얼굴이 있구나, 이런 거를 되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달까? 되게 좋았어요. 네, 맨송맨송한 얼굴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만이 제가 항상 거울을 보면서 혼자 알고 있었던 그 맹송맹송한 얼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 얼굴을 그래도 이렇게 알아봐 주신 기자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알아본 걸로 하면 되잖아요. 관객 여러분들께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태가 겉으로는 말 잘 안 하는데 영화 내내 이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입이 돼서 쫓아가다 보면 이야기가 흘러가는 내내 기태 마음속에서 되게 복잡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올라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사실 근데 가만 보면 서울에 일자리 부탁한 친구한테 문자 와도 답도 안 하고 답을 계속 못 내리고 엄청 복잡한 마음으로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살짝 오씨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 왜 벌교에 남는 건지, 어머니도 요양원에 들어가면 서울로 홀가분하게 떠나도 되는 처지인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배우님은 혼자 이제 소화하시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대사 중에도 같이 외로워질 것 같은 그 마음이 사실 좀 많이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도 외로울 것 같은 그 도시, 어떤 그 도시에 대한 그 낯설음, 그리고 약간 그 삭막함들을 조금 더 많이 좀 느끼려고 했고, 반대적으로 이제 상반되는 이제 고향에서 오는 그 온기가 조금 더 기태를 그 자리에 좀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일을 오래 쉴 때, 제 개인적으로 오래 작품을 안 할 때 이 대본을 만나게 됐고, 그때 그 감정이 좀 많이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굳이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내가 어떤 성취를 하려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하던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괜찮아, 내가 동희야 네가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저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태라는 인물에 이입해서 기태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자신을 좀 많이 놓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물음표로 남지 않고 스르륵 왜 그런지 알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화의 결말에. 근데 그 사실 기태가 그렇게 자기 속마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오씨 아저씨 앞에서는 그렇게 무슨 마력 때문인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한희 선생님을 만나면 그 마력에 헤어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뵈면 속마음을 네. 털어놓게 됩니까? 제가 그 촬영이 없을 때에도 이한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정말 제가 뭐 유튜브나 브이로그 이런 걸 안 하는데 네. 만약에 한다면 이한희 선생님만 쫓아가서 그냥 이한희 선생님만 찍으면 조회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사람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사람을 사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 화려한 정말 상상치도 못할 적재적소에 나오는 다양한 정말 그 언변들이 정말 메모를 해놓고 연기할 때 써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늘 그걸 항상 유지를 하고 다니세요. 그 단어 선정도 굉장히 정말 어떻게 정말 저는 정말 존경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촬영 중간에도 이제 선생님하고 단둘이 있으면 정말 제 얘기를 그렇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꺼내게 되는 게 그것도 작품에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 선생님이 또 오씨로 분장을 딱 하시고 마치고, 선생님 신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두 두 분 분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와 계셔가지고. 네, 지금 완전 개인의 취향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오셨는데 그 영화 그 분장을 마치고 나오시는 그 모습은 정말 저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저는 이제 보는 사람이니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그냥 여기서 살아서 숨쉬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오씨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느낌이 너무 좀 잘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더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평상시에는 아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자꾸 평상시에는- 속마음을 얘기하게 되는군요. 네, 평상시에는 워낙 또 화려하신 또 스타일을 두 분이 서로 오늘 신시혜 선생님이 약간 좀 우아하시죠. 다운을 하고 오셨는데 우아하게. 두 분이 서로 이제 용어상박의 느낌을 저는 뭐 명함을 못 내밉니다. 무슨 패션적으로는 저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아 정말요? 패션계의 좌청룡 500호를 지금 양쪽에 두고 근데 오씨 아저씨한테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렌지빛 이한이님 미래 유튜브 스타 근데 왜 오씨 아저씨는 극장에서 매일 그렇게 담배를 피웠을 텐데 의자라도 하나 갖다 놓을 만한데 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선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대본을 보면서 이제 항상 대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항상 정말 마치 그 사람처럼 해야 되는 것이 모든 배우들이 이제 숙제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하기는 쉬운데 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대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감독님의 어떤 생각 속에서 이런 뭐 자리랄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따로 뭐 무슨 의자가 없다 이런 지문은 없지만 이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저는 사실 이제 뭐 지금은 제가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을 선택할 때도 이제 옷이답게 이제 옷이다운 것이 어쩔지라도 어떤 옷이 옷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거울을 보니까 옷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불만족스러워서 제가 배우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제 수염을 가지고 연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제가 제의를 했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은 뭐 잘은 모르시겠지만 배우가 이 수염을 자기 수염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이 조연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역할도 할 수가 있는데 수염을 길러 놓으면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염을 좀 길러서 정말 좀 약간 체념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뭔가 희망도 별반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염을 좀 설정해서 할 수 없이 차기자까지도 수염이 연결되는 그런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지경에도 이르렀었거든요. 예. 남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편안하게. 저는 이제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옷이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까? 예. 하다못해 이제 간판을 거는 그 순간에는 좀 위험해가지고 저 뒤쪽에 화단에 앉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생활이 자연스럽게 숙소나 뭐나 할 것 없이 온통 튀지 않게 온통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오시아 씨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 들으면 떠나간 아내와 아이를 기다리느라고 거기 그 자리에 계속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정확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건 되게 옛날 일 같은데 오시아 씨가 그 별교의 작은 극장에 계속 있는 거는 또 다른 마음이 그 위에 쌓였을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오시아 씨는 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걸까? 여기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이제 터미널에서 주로 이제 혹시 처자식을 기다리는 그런 씬들이 나오는데 이 오시 아저씨는 그냥 뭐 이렇게 갈 데가 별로 없었던 사람 같아요. 마치 기태는 돌아올 고향이라도 있지만 이 아저씨는 뭐 별반 여기를 떠난다고 해서 어디 갈 데도 없을 것 같고 또 오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의 확실하게 알면서도 그 마지막으로 그 기대는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늘 어쨌든 터미널 이제 벌교도 사실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저는 광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어쨌든 돌아오려면 터미널로 돌아온다는 그런 확신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록 죽었지만 제가 죽은 사후에도 오 씨가 죽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예예.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영화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오 씨는 분명히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여기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죽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예 아마 이 작품의 오 씨는 아마 영화가 끝나기 전에 아마 말소가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소가 됐을지라도 그들은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사실은 여기 오픈 채팅방에 지금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배우님들한테 질문 하나씩 드리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신신의 배우님한테도 네.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네네네. 정말 처음 이 대본을 보고서 아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구나.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간다. 가족이라도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별하는구나. 가족관계 무엇보다도 정말 잘 사랑하는 관계로 잘 이끌어가야겠고 주위의 모든 관계를 참 잘해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 또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 한 1%나 5% 정도 자기 꿈을 이루잖아요. 그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에 한계점,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은 이렇게 기태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겪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 영원히처럼 도전해서 꼭 한계점을 넘어서 성공을 해야만이 인간 대우를 받는 이 세상, 이 사회라는 거 이걸 너무 이 대우를 보면서 깨달았고요. 그런데 거의 95% 정도는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도전을 했지만 실패하고 이렇게 기태처럼 살아가게 될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제가 너무 장황한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 나이에 이 작가가 이거 쓴 거 맞아?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써온 걸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그때 제가 영군가라는 신곡이 나와서 한참 바쁠 때였어요. 그래서 이걸 작품을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어머니란 여인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했지만 좀 편애를 했어요. 큰아들 위주로 이렇게 했지만 작은 아들도 사랑하죠. 그런데 그 편애라는 건 참 무섭다는 거. 그 형제간의 그 갈등, 그 엄마와의 갈등, 무엇보다도 정말 가정의 그 화목하고 사랑하는 게 참 균등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다 깨물면 아프다고 하지만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기대에 모을 수 있는 자식은 잘 되는 자식한테 더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품은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3개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야, 이 작품은 꼭 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정말 기대에 못 미치게 이렇게 상영관도 이렇게 또 여기 엄청난 보다도 상영관인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감독판이 나와야지 그게 정상인데 제작자께서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갑이라는 거, 그리고 감독님이나 우리 배우는 철저한 을이라는 거, 이걸 이번 기회에 더 많이 깨닫게 됐고요. 정말 그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제 전국에 관이 좀 없다 보니까 서운하셔서 그죠? 메가박스라든가 뭐 CJ라든가 뭐 롯데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멀티가 많잖아요. 근데 작은 극장에서 이렇게 상영 몇 군데만 한다는 게 참 그쵸. 속상할 수 있죠. 저희 VOD 속상하죠. 많이 속상하죠. 많이 네. 속상해요. VOD를 동시 개봉, 코로나 때문에 그쵸. VOD를 동시 개봉하게 되면서 그 멀티플렉스에서 이제 동시 개봉하는 영화까지 걸기는 좀 힘들다. 이래서 이렇게 됐지만 저희는 되게 이제 많은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날 거를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야죠. 열심히 희망은 있습니다. 작업을 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이 정말 너무 자리까지 감사해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막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또 영화를 또 3편을 앞으로 상영을 합니다. CJ 엔터테인먼트 그 배급사와 롯데 엔터테인먼트 2개가 또 있어요. 스텔라와 인생은 아름다워. 또 한편은 얘기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작품을 하는데 그건 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영을 하지 않는데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하겠다. 이런 데에서 든든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 작품들도 참 좋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정말 우리 인생 작품이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다. 이런 작품은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 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문의 역할도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이 작품 훌륭해요. 그리고 작품 인물 하나하나가 다 정말 다 훌륭해요. 그리고 제 역할도 참 훌륭해요. 제가 좀 더 연기를 더 표현을 더 잘했다면 더 좋겠지만 그랬네요. 아니에요. 네. 너무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근데 뭐 극장 개봉 당시에 관은 좀 적을 수 있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니까 우리 이 영화를 오래오래 다시 돌려보는 그런 영화로 만들기로 해요. 네, 오래 사랑받는 영화로 계속 꺼내보는 영화로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상희 배우님께 사실 딱 보면 영은이가 기태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감독님이 내려주신 요정 내지는 천사 같은 느낌으로 영화에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배우님이 밝은 캐릭터를 연기해주신 모습 봐서 너무 좋았는데 사실 이렇게 곰곰이 이 영화의 모든 인물이 그렇지만 이렇게 되새겨보면 영은이가 은근히 얘기는 안 나오지만 혈육 단신인 것 같고 가족이 있나 싶고 어쩜 저렇게 서울로 홀가분하게 떠나지 이런 느낌이 들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영은이도 아주 막 휘황찬란하게 밝다고만 할 수 없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 시리에 빠지지도 않고 엄청 당차잖아요. 영은이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기태가 나중에는 돌아오긴 했지만 기태가 이제 공부하러 서울로 가거나 했을 때 아마 영은이 같은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의 초입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쌓은 시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지치지 않은 때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물론 거기서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실패한 삶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꿋꿋이 밟고 있는 영은이가 너무 좋았고, 대본 속에서도 진짜 화로처럼 팔딱팔딱 뛰는 그 친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하게 된 건데 오해하실까봐 저 하나만 얘기하면 제가 워낙 한희 선생님이랑 신신혜 선생님을 좋아해요. 사석에서 두 분이 말씀을 정말 재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만 하시면 저도 모르게 자꾸 웃는데 여기 자동 웃음 재생 버튼이 눌리는 것 같아요. 너무 아니 아니 너무 그래서 혹시나 두 분을 애정하는 게 네, 느껴집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꾸 웃어가지고 혹시나 방해되실까봐.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전적인 여자. 난 참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요. 이 작품에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여러 알바를 해가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떨어져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우리도 작품 할 때마다 도전하는 의식으로 도전한 마음으로 작품에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죠. 영혼이 같은 네, 스타일. 도전하는 여성. 네, 도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김소아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미덕이 여러 가지지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뭐 예를 들면 동창 상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적지 않은데 아니 네 감독님이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왜 기태가 형 찾아가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거기서 형이 얘기해 주잖아요, 자기 마음을. 예. 사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이민 가기 직전까지 엄청 복잡했겠구나, 마음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동생한테도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한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연기하실 때도 그걸 되게 잘해야겠다. 그 마음이 뭘까, 인물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면서 연기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 국도극장을 통해서 그 전에는 연극 무대에 굉장히 많이 섰던 배우고요. 국도극장을 통해서 영화에서는 첫 조연을 이제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감독님이 제가 오디션을 봤던 대사도 그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처음 만나서 되게 지금 나온 것보다 사실 더 길었거든요. 혼자 이렇게 독백으로 하는 부분이 더 길었었는데 그냥 만나서 잠깐 대본 그 부분을 좀 보고 이렇게 리딩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었고, 그리고 제 눈에 제일 먼저 띄었던 거는 내용 파악을 하기 전에 희태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 희태라는 이름은 저한테 조금 남다른 이름인데 제 그 삼촌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촌의 성함이 희자 태자 분이셨는데 그 이름이 주는 조금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그 희태 삼촌 하면 그 우상 같던, 어린 시절의 우상 같던, 근데 굉장히 좀 힘들게 치열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이름에서 오는 먹먹함이 일단 있었고, 거기서 어떤 삶의 무게감, 자식으로서, 장남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을 잘 해보고 싶지만 슈퍼맨이 아니기에 굉장히 무너져 내리고 뭔가 삐뚤어져 갈 것 같은 이런 무게감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어떤 부담감이 뭔지도 뭔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첫 인상이 강했어서 리딩을 했는데 감독님이 바로 단번에 뭐 생각해보겠다, 보통은 뭐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네. 하시죠? 바로 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합격 이렇게. 정말요? 진짜 저 말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기뻐서 이 역할을 내가 따냈다라고 하는 기쁨에 돌아가서 다시 작품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더 이입하려고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박수. 근데 형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기태가 그 장면에서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은 표정을 딱 짓잖아요. 자기가 맨날 억울하다고 생각하다가. 근데 그것도 기태가 되게 어떤 삶이라는 걸 알아가는 데서 되게 중요한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 풀어서 이렇게 소통이 다 되니까 그게 이제 다 이제 그 오해도 풀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이해하게 되잖아요. 서로 너하고 나하고 바꿔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큰아들이 정말 어깨가 무겁잖아요. 그 열심히 수고해서 지금 큰아들만 예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맞아요. 왜냐면 저 작은 대학원까지 아들이 졸업하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까지 받고 선생님, 또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작은 아드님이 마이크 성공한 드시고. 다음에 이렇게 본 기태한테 엑기스는 질문이요. 다 가족들을 위해서 다 들리세요? 쓰잖아요. 안 들려 네 얘기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촬영할 때도 대본 리딩 할 때도 그 대사를 들으면 그 부분이 정말 저도 좀 많이 차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써 있는 대사 자체에서 이미 너무나 그 정말 큰 폭풍이 이렇게 몰려오듯 감정적으로 이제 전해오는 그 슬픔의 크기가, 아, 내가 이렇게 무심하게 살았다니, 내가 이거를 참 그러니까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몰랐던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형의 그 진정성 어린 그 육성으로 또 들으니까 촬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많이 좀 슬펐던 장면이었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선생님, 신신 선생님하고 이제 유람선 씨는 선생님이 정말 그때 계속 눈물을 흘리셔서 거의 촬영을 못할 정도로,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극 중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그 씬에서는 눈물을 많이 이제 참는, 그러니까 흘려 나오는 그 장면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한 대사 하시고 울고 계시고, 정말 그 정도로 촬영이 정말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슬퍼하셔서 저는 이제 옆에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 두 장면이 그래서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남네요. 저도 배신 찍으면서 제가 울지 않고 보는 분들이 울게끔 하려고 절대 안 울려고 하는데 찍을 때마다 그냥 주체할 수 없이 흘렀어요. 근데 아까 저 좌석에서 보면서 역시 또 눈물이 막 나왔어요. 울지 마세요. 결국은 가족도 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별한다는 거. 그 누구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거. 그것도. 그래도 큰아들은 돈을 또 대주네요. 네. 아 진짜 근데 이렇게 차오면서 연기하시다가 립스틱 이렇게 무릎에 딱 놓고 울컥 살짝 하실 때 그때 이렇게 확 우리도 그것 때문에 울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장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질문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재밌는 질문을 봐서 그거부터 할게요. 이동희 배우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들꽃을 보면서 그 영은이한테 기태가 문자 보내잖아요. 뭐라고 썼을까요? 궁금하시다고 누가 물어보셨어요. 아, 그 부분은 이제 그 감독님이 의도하신 부분은 이제 열린 결말이라서 뭔가 어떤 이제 그 메시지를 쓰는 사람은 관객분들이 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또 심드렁하게 무심하게 그냥 뭐 날씨 좋네 뭐 그 정도로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조만간 서울에 돌아갈 테니 좀 기다려 주겠니? 뭐 이런 결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 해석하실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남겨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문자를 각자 써본다고 생각해도 되게 재밌겠네요. 이 영화가 열린 결말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씨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이한희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열린
아니 제가 이제 영웅본색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영웅본색 걸렸는데 그쯤 되면 같이 와가지고 그 영웅본색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내 이제 저랑 처음에는 좀 시큰둥했지만 가면 갈수록 저랑 이제 뭐 영은이도 있었지만 저랑 이제 좀 소통을 하는 편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꽃을 같이 발견하면서 좀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뭐 영화적은 아니지만 예. 아무튼 저 역시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기태가 정착해 가면서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좀 안도하는 그런 편안한 그 메시지를 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이완희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문자 메시지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 네. 네. 나는 잘 있다. 나는 잘 있다. 나는 잘 있다. 나는 잘 있다가 이제 너도 잘 있어라도 될 수가 있고 또 여의치 않으면 너도 나처럼 편안하게 돌아와라. 뭐 이런 것이지 않을까. 혼자 각자가 살 것 같아요. 요즘은 결혼들을 안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왜냐면 이미 연애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하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여자가 너하고 함께 있으면 외롭다고 하고 떠났잖아요. 여기도 같이 있으면 외롭다 하고 떠날 것 같아요.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호르몬이 한참 나올 때는 좀 기분이 저렇게 좋아하고 그런 게 오고 가고 그런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좀 끝나고 나면 너를 보면 지겹다 하고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희망은 다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좀 결말을 좀 닫아주시는 너무 열려 있어서 지금. 와 진짜 활짝 열려 있네요. 네, 저는 몹시 열어두고 싶으신데 지금 상황에서 살짝 닫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쓰긴 했지만 그냥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그냥 제 마음은 그냥 좀 저는 좋은 쪽으로 열어놨던 것 같아요. 영은이도 뭐 그렇게 불쑥 갔지만 또 어느 날 그냥 간 것처럼 불쑥 그냥 또 뭐 되게 해맑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선생님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암으로 반드시 죽지는 않아서 이렇게 어느 날 되게 또 시큰둥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돌아온 무법자처럼 기대한테 일 안 하고 이러고 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열어놨어요. 저도 제발 그렇게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거자필반이라고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이제 아마 영은이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처자식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영화에서만. 영은이가 실패해야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건 접어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영은이가 서울에서 써내려고 할 성공한 여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 선배님 마이크는 조금 가수가 되는 거. 요거를 갖고 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희망은 있죠. 여기 이런 질문도 있어요. 김소아 배우님은 형 희태의 입장에서 항상 뽀르중에 있는 동생 기태를 같이 촬영하면서 쥐어받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으셨는지. 네, 그 중국집 씬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서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못마땅한 구석이 많죠. 그 대사 안에서도 이렇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은 뭐라도 썰어야지 뭐하냐 이러면서 좀 되게 지금으로 말하면 꼰대 같은 아버지 대신해서의 잔소리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애증 같은 거죠. 형제 간의 애증 같은 느낌으로 그냥 뭐랄까요. 형으로서 조금 뭐 더 잘하고가 아니라 그냥 걔 1인분만 해라. 뭔가 약간 이런 너 하나만 생각하고 조금 지키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꾸짖게 되는 지점들이 항상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런 장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너무 강렬해서 다들 물어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영은이의 첫 등장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살면서 많은 중국집을 다녀봤지만 그렇게 물 따라주는 중국집에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감독님 그런 중국집 가본 적 있어요? 아니 이거는 항상 집을 때마다 늘 나오는 질문이라서 항상 하는 대답하시는데 저희 저희 동네 이렇게 마을버스에 요만한 TV 이렇게 왜 지역 광고하는 TV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동네 중국집에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는 사실 중국에서는 사실 원래 있는 거고 되게 전통 퍼포먼스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차이나타운은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저희 동네에 있었어서 너무 그 느낌이 너무 저도 생경하고 되게 신선했어서 저걸 어떻게 한번 써먹어야 될 텐데 한데 바로 이 장면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족 간의 흔한 어떤 싸움을 조금 제 시선으로 연출할 수 있는 이 소재가 이제 그렇게 쓰여지게 됐죠. 네. 이렇게 물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감독님께서 섭외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고 원래 배우 진짜요? 네 원래 배우분이시고 저희 중국집에 종업원 으로 출연도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셨고 이게 되게 저희 제작한 거죠 주전자. 아 그래요? 아니요 제작했어요. 열린 결말. 열린 결말로 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제작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지는 않았었나 봐요. 네, 재밌게 찍었어요. 형제간의 갈등이 있고 그 갈등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가 했단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네. 그런 말처럼 비극적인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그 사이에 아주 재밌게 율동을 모션을 해가면서 물 찍찍 뿌리는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예, 웃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걸 장면에서 느꼈어요. 맞아요. 그 장면에 약간 오묘한 희비극 같은 게 느껴지죠. 네. 희비가 함께 거기에 묻혀져서 이렇게 있지만 참 슬프잖아요. 그런데 또 웃기잖아요. 그렇죠. 많이 웃었어요. 웃으면서 슬프면서. 근데 진짜 배우님이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보셨대요. 오늘까지 합쳐가지고. 네네. 두 번째. 그렇죠. 저번에는 오디오가 안 좋았어요. 롯데 그쪽에서 오디오가 좋지 않아가지고 전 대본을 아주 참 잘 봤거든요. 오디오가 안 좋아서 이게 뭐야 오디오가 왜 이래? 근데 여기는 오디오 시스템이 좋으네요. 여기 엄청 좋은 극장이에요. 네. 엄청 좋은 극장. 여기는 참 좋은 극장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다들 인상 깊게 보셨을 텐데 저는 진짜 오씨 아저씨랑 기태가 극장 앞에서 쪼그라들면서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되게 영화 여러 가지 감정이 좀 편안해지고 되게 흐뭇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기 직전에 3명이 앉아서 같이 담배 피우는 장면 있잖아요. 네, 바로 이 장면. 네, 그게 되게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딱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장면을 어떻게 구성하시게 됐는지 또 찍으실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거 좀 들어보려고. 사실은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 정도 증상의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 요로 자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있었어요. 각본에도 있고 찍기도 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근데 이게 가장 이제 강렬한 그 설명해주는 것들에서 가장 강렬한 씬이라서 이것만 남기긴 했는데 이제 엄마를 혼자 두고 일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를 직장에 데리고 와서 이제 뭐 따로 놀아드리거나 할 수는 없으니 이제 거기서 같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좀 상징적인 장면이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평상시에도 담배를 피웠을까요? 할머니가? 네네. 어머니가? 네. 그랬어요. 시골 분들은 많이 피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 씬을 안 찍고 싶었었어요. 굳이 꼭 이 씬을 찍어야지 되느냐. 그랬더니 이 씬은 중요한 씬이기 때문에 꼭 찍어야 된다. 찍으려고 했더니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또 비가 왔어요. 또 왔더니 이제 이거 찍지 맙시다. 찍지 말자 그런 거예요. 이 씬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찍어야지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또 찍었어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거 사실 금연초예요. 저는 일부러 입안에 오랫동안 머금고 있다가 한 씬에 다 이거를 찍어서 한 씬에 그냥 NG 없이 하려고 담배를 오랫동안 이렇게 그 쑥향이 진했어요. 이렇게 한참 머금고 숨을 안 쉬고 이렇게 냈어요. 꼭 핀 것 같죠? 누가 봐도 애연가의 포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세 분이 원래 두 분이 계속 담배 태우는 씬 찍으시다가 세 분이 같이 찍으시는 씬이었는데 뭐 저한테도 기태한테도 굉장히 저기서 참 제일 복잡한 그 심정이 거의 집대성이 된 상황이죠. 사실 맞담배를 피더라도 뭐 어머님이랑 맞담배를 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드문 일일 텐데 정말 그 착잡한 심경이 그 저 세 사람에게 그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정말 잘 살고 잘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찍은 걸 보면서 좀 더 많이 느꼈어요. 찍을 때는 저도 사실 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했었고 막상 영화를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좀 느껴져서 어떠셨나요? 이제 기태를 처음 만나서 좀 못마땅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담배를 제가 기태한테 빌려주면서 꼭 갚어잉 뭐 이런 그 농담을 좀 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그 유대의 시작이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도덕적으로 보면 좀 버릇없어 보이는 신일 수 있지만 기태랑 오씨가 그래도 가장 그 편안하게 이렇게 그 감정을 소통하는 방식은 담배 피는 순간이 가장 그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었나. 그런데 어느 날 엄마까지 동참해가지고 이렇게 필 때 저는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이것이 그 어떤 시각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저 그런 사람들끼리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담배로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피우는 그 장면이 이렇게 상당히 그 아직도 제 마음에 마치 벌교에 가서 꼬막 비빔밥과 짱구동어탕도 남아있지만 이 신도 가장 그 남는 신. 그리고 뭐 기태도 좀 회상하지만 신 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긴 신을 나랑 같이 했는데 남는 신은 형하고 엄마하고 했다는 신이었다는 게 바라면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혼자 왔다. 긴 신을 소화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한 채로 앉아 있습니다. 아 정말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셋이 이렇게 담배 필 때요. 셋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다 각자 각기방생처럼 담배 피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막연하고 막막한 존재들로서 담배로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4번하고 6번 마이크는 좀 음을 좀 소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생 얘기라고 난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가 탱크를 6번입니다. 거시는군요.
여기서 서로 얘기 안 하고 각자 담배 피우는 게 오씨 아저씨랑 기태 엄마랑 서로 캐릭터를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을 주민으로서 그런 생각도 가끔 들면서 그리고 여기 누가 또 찝어주셨는데 그 진짜 마지막에 영웅본색 간판이 걸리는데 거기 그 맨 앞에 있는 주윤발이 기태 얼굴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주윤발도 잘 봄이 있다고 막 얘기한 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시나리오에 저 오씨 아저씨가 주고 간 선물이에요? 네네. 그렇구나. 네. 그게 명확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알아보신 분 혹시? 이 정도 되면 이동희 배우님이랑 주윤발이랑 너무 닮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간판 제작 시안할 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를 이제 일단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빼고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옷이라면 그렇게 대놓고는 안 했을 것 같고 또 저 역시도 연출자로서 관객들이 너무 대놓고 빵 하고 알아채리는 거는 안 원했는데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반투명으로 할 걸 그랬나 했는데 아무튼 예 그게 예상보다는 조금 적은 분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제 예상보다는. 근데 이제 네. 네네. 알아보신 분도 있고 만약에 못 알아보셨다면 너무 궁금하죠? 어떤 느낌인지 다시 보면 되죠. 또 보면 되죠. 네네 맞아요. 또 혹시 감독님 질문 하나 골라주실래요? 네 위아래로 질문이 엄청 많아가지고. 난독증이 있어. 국도극장 사장님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네, 약간 따로 있는 느낌인데 그렇지만 오씨가 상주하면서 이제 관리자 겸 이제 그 미술실의 미술부 부장님으로 네. 이거는 질문은 아닌데 너무 좋아서 왕영은 하면 배철수 아닙니까? 저도 근데 사실 캐릭터 이름을 왜 왕영훈으로 지었는지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네, 왕영은이란 이름은 실제 그 왕영은 씨의 그가 있다가 그냥 영감을 진짜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이름이 생각이 나서 맞아요. 세상 생기발랄하고 뭔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응이 많이 들어간 그 이름에서 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사실 이 영화가 되게 투샷이 많잖아요. 두 인물을 이렇게 놓고 보거나 아니면 세 인물이 나오거나 할 때 그 촬영이 되게 영상이 되게 예쁘게 설계가 됐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장면으로만 한 각도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뒷모습을 슬쩍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람들 옆으로 한번 돌아본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더 흐려지고 누가 더 줌이 되는지 막 이런 게 좀 바뀌면서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 두 사람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설계가 너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설계하신 건지 미리 신경 쓰시고 하신 건지. 예, 일단 스토리보드는 있었었죠. 근데 잘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그 투샷 관련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투샷이 이제 한 방향을 보는 투샷 혹은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마주보고 있지 않은. 근데 저도 사실은 그거를 찍을 때도 크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뭐 어떤 이렇게 계획을 가졌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얘기를 할 정도로
다정하거나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로를 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다 관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태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이.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질문도 재밌는데 영은은 기태의 어떤 점이 좋았던 걸까요? 배우님께서 생각하실 때 혹시 그 둘의 전사 같은 걸 생각하셨는지.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인데 저 혼자의 생각인데 전사는 사실 뭐 저는 딱히 생각 안 했고 그냥 어렸을 때 뭐 같은 반 정도였던 거를 했고 되게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악바리처럼 악착같이 살기는 하는데 이 친구한테도 말 못할 어떤 외로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 그런데 기태한테서 어쩌면은 자기한테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긴 했어요. 깨끗한 관계예요. 네, 맞아요. 아무도 더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한테 없는 부분들, 기태가 갖고 있지 않은 좀 소극적인 기태의 모습보다는 좀 더 직접적이고 좀 표현하고 이렇게 좀 당찬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근데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끌림들이 좀 많이 좀 적용된 것 같아요. 저 그 기태가 영혼을 바라볼 때는. 둘이 그런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맞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기태 형 희태가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진국이 진짜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관객분들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저도 궁금했는데 영화에 계속 걸리는 그 간판에 걸리는 영화들 있잖아요. 흐르는 강물처럼 봄날은 간다, 뭐 박하사탕, 그리고 마지막에 영웅본색까지. 그건 어떻게 고르신 거예요, 감독님? 그거는 이제 현실이 아니라 영화 설정상 이제 오 씨가 중간에 기태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뭐 여기저기서 갖다 안 쓰는 거 갖다 와다가 쓰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게 이런 그림 간판을 쓰는 극장들이 없어지는 시기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늦게까지는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기 보통은 이제 간판이 있으면 새로 또 간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덮어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들은 이제 어떤 극장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때 걸렸던 영화.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정해놓고 90년대 뭐 중후반에서 이렇게 그 시기 한 10년 정도를 정해놓고 근데 컨셉은 있었죠. 그 시기마다 이제 들어가는 극장의 어떤 영화의 느낌이나 뭐 카피 문구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건 정해놓고 이제 이제 영진이 어디죠? 거기 전산망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고 영화 리스트를 쫙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이 컨셉에 맞는 영화들을 골라서 영웅본색은 물론 그냥 있었지만 네, 다른 영화들은 그렇게 해서 쓰이게 되었죠. 예. 이 감독님이 그냥 좋아하는 영화를 하신 게 아니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좋아하기도 좋아하시지만, 하지만 네, 다 그게 다는 아니고. 예. 그리고 그거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영화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얘기를 통해서 아내와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끝내셨는지. 그거는 그냥 어쨌든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들 이렇게 뭐 누구 한 명 빌런이 없어요. 누구 한 명 또 착한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서현우 배우가 연기한 상진이는 후반까지는 좀
못된 놈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못된 놈마저도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영은이 자기 속마음을 처음으로 이제 그 자기 이면에 약간 어두우면 내가 너한테 서울 가자 했는데 사실은 미안해라는 답이 돌아온 거잖아요. 이제 그 말을 돌려서 하면서 내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다. 현실 공간도 내가 너한테 가자 하면 사실 영화에서는 그래 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또 어떤 매개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고등어에 대한 질문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먹는 생선인데 엄마가 계속 구워놓잖아요. 심지어 요양원 가는 날까지. 그리고 그걸 결국 먹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 엄마는 그걸 모르고 있는 그냥 구운 걸까? 아니면은 소통이 안 되는 아 그럼 네. 4번 마이크 켜주세요. 이 작은 아들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항상 큰 아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더 있고 잘 되고 얘는 공부도 잘하고 큰 아들은 이렇게 가르친 대로 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은 애잔하고 사랑은 하겠지만 큰아들만큼은 좀 덜 사랑하나 봐요. 그리고 그 어릴 때 고등어에 체했는데도 계속 고등어를 구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구워주잖아요. 식당에서 먹으면서 엄마 나 고등어 먹고 어릴 때 체해가지고 안 먹는 거 몰라? 그때 하필이면 또 이게 흘려가지고 그 닦느라고 못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직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더 이렇게 잘 소통이 잘 되는 관계가 있고 덜 되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병세가 조금 좀 진행됐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예전에 그런 것들을 좀 잊으셨구나. 그래서 좀 더 좀 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등어를 먹을 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젓가락질로 이렇게 막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그때 딱 막상 고등어가 참 잘해주셨는데 그 고등어가 참 잘 적당하게 익어서 더 슬프게 잘 해주셨는데 그 고등어를 이렇게 좀 젓가락으로 휘젓는 이유는 예전에 그게 엄마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엄마도 한술 좀 이제는 같이 또 고등어를 이렇게 좀 나눠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한 슬픔도 많이 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이렇게 좀 살점을 좀 떨어뜨려 놓고 너무 좀 그거에 대한 좀 슬픔이 많이 좀 올라오는 바람에 참 좀 오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막상 그 씬을 연기를 해보니까. 그 장면도 진짜 기억에 남는 장면이죠. 근데 엄마가 기태가 체한 거 어렸을 때 기억 못한다고 해도 어쨌든 요양원 가는 날까지 밥 반찬으로 생선 구워주고 갔다는 거는 둘째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게 또 짠해지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봄날은 간다라는 아이디로 누가 방금 기태가 영은이를 두고 이제 그 옛날 여자친구 얘기하면서 같이 외로워질 거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질문은 아니고 그건 기태의 잘못도 서울 때문도 아닐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네. 네. 근데 진짜 이 영화 보고 나면 오랜만에 되게 우리가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는 한국 영화의 감성들 같은 것들 때문에 옛날 작품들 막 생각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오씨 아저씨 연기하신 이완희 배우님이 나왔던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장면, 정말 그 주인공이 아파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막 경찰서에서 막 그러시고 막 이런 거 막 생각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영화의 철구가 한 20년 동안 혼자 살다가 오씨 아저씨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날카로우신데요. 20년 동안 국도극장에 혼자 살다가 저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 그래서 오씨 아저씨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아까 수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분은 흰머리랑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우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본인 거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늘 보면은 이제 실물이 났다고 그래요. 이제 나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실물이 났다는 것은 화면빨이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실물이 났다는 것은 칭찬에 가까운데 저는 배우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내가 저분들이 쉬쉬하더라도 좀 화면빨이 난 거 아닌가 이런 그 느낌을 보면 배우로서는 훨씬 더 낫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비교적 제가 이제 천호진 뭐 이런 애들하고 친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맹상훈 뭐 이런 친구고 은미경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나이가 똑같은데 젊어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수염은 하얀 수염이 굉장히 빨리 났어요. 예, 그래서 이 옥시라는 이런 그 정말 고단한 삶을 표현하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요런데 이제 코털 속에도 하얀 코털이 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실례되잖아요. 근데 하얀 수염이나 하얀 머리카락은 어떻게 이거는 염색으로 가능하지만 수염은 염색으로 가능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 옷씨를 그 표현하는 데는 좀 중요한 좀 나를 좀 그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껏 길렀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배우님 실물보다 화면발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질문을 골라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이 엄청 많아요. 네. 골라주시면 대답을 하지만 본인한테 유리한 거 좀 고르느라고 시간이 역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선택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못 골랐냐? 일단 더 떠들어? 일단 그 영훈이가 K-팝 스타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네,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미치겠다 이한희님 그런 분도 계시고 이게 나가버렸네.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야 최신 건가요? 아니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최신이에요. 올렸더니 세 분이 나가셨네요. 네. 제가 빨리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비하인드 여쭤보셔가지고, 비하인드 그냥 재미있는 비하인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재밌기도 하면서 약간 좀 뭐 훈훈하기도 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저한테 들어온 시나리오는 아니어서 제가 동료 배우 시나리오를 모니터를 하다가 좀 마음이 많이 좀 움직여서 이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영화를 찍게 됐고, 그 찍는 과정에서 이제 이한희 선생님께 제가 이제 털어놨죠. 선생님, 제가 이 영화를 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역할을 연기하게 되는 게 제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참 배우로서 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한희 선생님이 나도 저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걸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는 일 자체를 사랑해라. 비슷한 말로 제가 지금 이거 상당히 다른 좀 차이가 있는데 직접 좀 한번 해주시죠.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좋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이나 뭐 이게 실제로 뭐 신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된 삶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때 또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는 벌교의 그 커피숍에서 저랑 선생님하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선생님 담배를 피우고 계셨고 저는 이제 옆에 이제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정말 그 독일 3사 차보다 더
W급인 정말 저로서는 정말 드림카라고 생각되는 외제차 하나가 벌교에 딱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차를 보면서 선생님 정말 저 차는 저 차 저거 갖기 힘든 차인데 참 굉장히 좀 색다른 여기 이 그림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선생님이 나지막히 내 차요? 그러시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면 저 차를 탈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참 연기를 오래 하신 선배님의 어떤 그 해안과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승전 그 외제차로 가버리니까 좀 선생님 떠나시고 제가 한동안 좀 차를 보면서 멍하니 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벌교의 한 어떤 이게 카페 직원이 딱 벌교를 지나가는 비사의 차는 봤어도 벌교에 머무르는 비사차는 처음 봤다고. 딱 벌교에도 이런 차가 머물러 보네. 이랬던 게 굉장히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벌교를 지나가는 차는 몇 대 봤대요. 근데 벌교에 주차한 차는 처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차를. 참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복과 비사의 차의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제넘게 막 이런 말을 지금 생각나서 어쩔 수 없이 대안도 없이 오유지족. 그러니까 그냥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정말 나 스스로 만족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어리석었기 때문에 못 느꼈지만 이제 나이라고 제법 이렇게 적지 않은 나이를 하다 보니까 차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옷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건강 같은 거 그리고 관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화려한 영화들도 많지만 과연 많은 영화를 했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영화를 했습니까? 5개만 대라고 하면 과연 나는 무슨 영화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정말 개런티라고 하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국도국장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가격을 받았던 그 영화가 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국도국장을 기꺼이 내 필모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행복 이런 것이 또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차를 타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불행 시작이에요. 내 자신을 그냥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무슨 기회가 오면 그때 도전을 해서 한계를 넘으면 그런 좋은 차도 타게 되고 누리게 되죠. 그러나 다 어떤 인생이나 좋은 점만 꼭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가 왔다 눈이 왔다 바람도 불었다가 산도 넘었다가 또 평지도 왔다가 이러잖아요. 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벌써 다 웃고 떠드느라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이거 어떡해요. 여기 이 많은 질문을 다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이 만약 극장에서 특히 이 영화를 더 열띠게 사랑해 주신다면 이 못다한 질문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화력을 믿어봅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이번에 김서아 배우님부터 마지막 인사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국도국장 지금 동시에 이렇게 VOD도 나와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찾아봐 주시고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빨리 극복해서 또 이렇게 서로 이 가까운 일상들 되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영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런 자리도 사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또 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새롭고요. 또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김서아 배우도 말을 했지만 아무튼 정말 불과 얼마 전이 바로 회복이 돼서
정말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한희 선생님께 아까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을 좀 놓친 게 이 GV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정말 배우로서 후배로서도 너무나 큰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현장이었고 정말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한희 선생님하고 신시현 선생님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저는 정말 따라갈 수 없었을 정도로 정말 두 분이 많이 이렇게 지탱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하다가 이한희 선생님한테 감사 말씀 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좀 잊었는데 일단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제가 이 극장에서 이 주황색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이 시네큐브에서 영화를 참 많이 보는데 제가 영화 하면서 처음으로 이 극장에서 지금 GV를 하는 지금 경험을 해봤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좀 감회가 새롭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멀티플렉스에서 많은 정말 그런 행사들을 했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회가 지금 너무 새롭고 여기 그래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지금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왜냐하면 제가 이 극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 극장에서 좋은 영화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많이 힐링을 받고 정말 치유를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위로의 마음을 좀 전해드렸다면 너무너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전해지셨다면 역시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시네큐브 이 영화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작품 여기 오신 분들 무엇보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입소문을 내주시고요. 지금 IPTV 그리고 VOD로 집에서도 보실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극장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러 SNS를 통해서 좀 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바로 나의 얘기, 우리들의 얘기, 우리 가족들의 얘기잖아요. 이런 작품이 좀 많이 좀 보고서 좀 느끼고 그래도 살 희망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위로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저희는 대본으로 영화를 처음 만나잖아요. 대본을 받은 건 아니죠. 저는 누군가는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우연히 읽었을 수도 있는데 대본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애착을 가지게 된 영화였고 아마 저희 배우들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 영화가 인물을 다루는 방식이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만들어진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다뤄질지를 모르니까 궁금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가 조용히 나를 지켜봐 주는 게 힘이 되고 그냥 그게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근데 저희 영화가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조용한 극장에서 암전된 극장에서 가만히 저희 영화를 응시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살아가는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죠. 오늘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배우님들이 다 해주셔서 진짜
정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만석이 된 극장을 봐도 그 솔직히 그런 이렇게 감사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요즘에는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소중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배우님들 서하 배우님, 또 이한희 선생님, 동희 배우님, 신세 선생님, 우리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상인 배우님. 저희 배우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많이 돼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팀워크가 저는 찍을 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 돼주시고 또 촬영이 끝난 다음에도 또 개봉이 되는 오늘까지도 제가 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많은 위로와 힘이 돼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배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한 시간이었고 근데 저는 진짜 이 영화 마지막 장면 볼 때마다 혼자라서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많은데 혼자여도 외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런 마음이 그립고 간절해질 때마다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를 이렇게 극장에 걸려있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가슴에 남아서 오래오래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영화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질문 다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고 끝낼까요? 하나, 둘, 셋.